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광주에서는 3년 전 도심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신공항 바람이 불면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의 유력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의 여파가 300km 떨어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감지됐습니다. 건물과 창문이 흔들렸다는 신고 전화 수십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울산 인근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어제 저녁 8시 33분 직후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에도 건물과 창문이 흔들렸다는 지진 감지 신고 전화 80여 건이 빗발쳤습니다. 진원지가 울산시 동구동 쪽 52km 해상으로 육지와 가까웠던 탓에 전국 각지에서 진동이 느껴진 겁니다. 울산과 가까운 부산 포항은 진도 5, 마산과 대구에는 진도 3의 지진이 감지됐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진도 1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다행히 감지 신고 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5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지진 중 가장 최근 관측된 건 지난 2014년 충남 태안 인근 10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입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4월 일본 규슈 지진의 여파가 감지되기도 했고 지난 2013년에는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에서도 신공항 바람이 불면서 제2의 영남권 신공항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 전주를 찾은 주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만금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며 전북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여당에서도 새만금 신공항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에 국제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과 광주 전남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주 전남은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무한공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 신공항 공약 남발로 호남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5차 중기 공항 발전 5개년 계획과도 배치되고 두 번째로는 전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일자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당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않아서 다소 맥빠진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 23명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문화전당 활성화에 지원을 요구했고 전라남도는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는 자동차 100만 대, 곧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도도 시도하는 일입니다.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예산을 청해 그리고 농수로 확보 예산 이런 것들이 추경에 논의가 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시도 간 상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본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들도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도에서 거기서 이제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많이 도와달라는 그 말씀이 계셨고요.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전라남도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와 동해 이런 지역, 소지역 관련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있을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경 예산 편성 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초청 대상 가운데는 정부와의 다리를 놓아줄 새누리당 심재철 부의장과 이정현 의원, 신나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광주에서는 작년보다 19일이나 빠르게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밤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약화되겠는데요. 오늘 낮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습도가 8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으니 한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일사에 의해서 30도 이상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화순과 신안, 진도 등에선 안개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의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북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모레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구례가 30도, 보성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비를 뿌려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간당 30mm 넘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시설하우스 멜론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른 발목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뿐이지만 한참 성장기인 멜론이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뿌리 기능이 부실해져서 영양분이 열매 쪽으로 꾸준히 공급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녹균병 등 병해충이 더 큰 걱정입니다. 과 자체도 이렇게 되면은 네트 형성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네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은 안에서 과가 손상이 돼버립니다. 육질이. 집중호우로 물이 잠겼던 벼는 비가 그친 뒤 깨끗한 물로 흙 앙금을 씻어줘야 뿌리의 활력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고추와 참깨 등 밭작물은 재배지에 배수구를 서둘러 정비해서 습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긴급 방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약 방제 효과가 높고요. 반드시 비 오기 전에 못했을 때는 비 온 후에라도 반드시 약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장마전선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복숭아나 포도 등 수확을 앞둔 과일이 낙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의 특산물인 월등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당도도 높고 생산량도 늘었지만 전국적인 과잉 공급으로 가격은 예년만 못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붉게 익은 복숭아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에 나섭니다. 순천의 특산물로 꼽히는 월등 복숭아가 지난달 말부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저 생종치고는 새품종이라 맛이 달고 좋습니다. 가격도 단단하고. 월등 지역의 복숭아 재배 규모는 160여 농가에 112헥타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2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과육이 한창 무르익을 시기인 6월에 일조량이 풍부해져 당도도 예년보다 높습니다. 서울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격이 걱정입니다. 2.5kg 한 상자 출하 가격은 지난해보다 2,000원 정도 떨어진 21,000원 수준. 경북 지역 상당수의 포도 재배 농가들이 복숭아 농사로 전환하면서 시장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 4년 있으면 아마 큰 타격 받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방 어렵더라도 공선을 시작한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이달 중순부터 복숭아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복숭아 축제를 통해 전국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용 학사농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농식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친환경 농업협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이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를 재원 삼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안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하면 학교 안에서 배우고 활동하는 학생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광주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미경 센터장과 함께 학교를 그만두거나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공간인 모타브러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네. 모타브러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희 모타브러는 한국마사회에서 레츠런 재단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유 공간을 제공하게 됐는데요. 거기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에서 선정하여서 15개 선정하였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공간이 무언가 고민하다가 뭐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고 거기서 소리치고 또 가슴 속에 있는 것도 얻는 것도 다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뭐 방음 장치가 된 그래서 네. 그 노래방 기계도 있고 밴드 시설도 되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광주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광주에서만 해도 작년에 1,324명 교육청 집계인데요. 그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누적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선생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생각보다 또 자기 진로를 빨리 개척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좀 잘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끼는 거는 좀 보살핌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네. 교육적인 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학교를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뭐 해방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나오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감 그리고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자체나 교육당국 또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학교를 나온 친구들한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해 줄 건가 의논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또 이렇게 사회단체 그리고 뭐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서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솔루션 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이들한테 가장 또 필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작업장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뭔가 일을 좀 해서 경제적인 것도 좀 취할 수 있고 또 자기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또 사회적인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 문제하다 이런 편견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밖에 나온 친구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좀 가져간다 이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왜 학교 안 가고 돌아다녀? 막 이러면서 문제 취급하고 하는 게 주변의 인식이 굉장히 힘들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의 아파트 단지 청소도 하고 또 경로당도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어르신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이 조금은 다른 아이들이구나 생각하면서 또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함께 음식도 나눠주시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젠가 이렇게 소나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다려만 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포기하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생의 길은 학교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장인들은 시간 내서 문화 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운데요. 일터까지 배달되는 문화 공연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직장인에게는 깜짝 문화 선물이, 공연하는 예술가에게는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맑고 탁 트인 목소리가 기타 연주와 어우러집니다. 한 인디밴드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공연장이 아닌 평범한 회사 공간입니다. 네, 깔끔하네요. 기분이 아침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다른 회사에서는 경쾌한 리듬의 춤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 문화 공연들은 일터로 배달되는 일명 직장 배달 콘서트.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한 지자체가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획한 건데 직장인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또 즐거움이 함께해서 직장 생활에서도 더 시너지가 더 발생할 것 같고 공연을 하는 예술단체들은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자신들을 알릴 수도 있어 좋습니다. 또 우리 콘서트를 통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또 보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예술가에게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되는 직장 배달 콘서트. 사전에 신청하면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일터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광주 전남 지역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기념전이 열립니다. 이번 기념전에는 카가 갤러리 연대와 한의원 미술관 등 광주와 전남 10개 갤러리와 사설 미술관이 참여해 다양한 기획 전시를 엽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지역 미술계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기념전을 마련했다며 본전시 누리집과 가이드맵 등의 참여 갤러리들을 함께 홍보해서 더 풍부한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제7회 금호 주니어 콘서트가 어제 금호 아트홀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 콘서트에는 차세대 플룻 연주자로 촉망받는 황윤미 양이 무대에 올라서 도니제티의 플룻 소나타 등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어제 콘서트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피아니스트 송윤아 등 6명의 무대가 마련되고 다음 달에도 9명의 음악 영재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한여름밤의 불청객이 작년보다 20일 빨리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열대야인데요. 밤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후텁지근한 온도 때문에요. 밤잠을 설치기가 쉬운데요.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뻐근하고 또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등으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열대야 증후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덥다고 냉수마찰을 하기보다는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긴장과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 활동에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이나 조명과 같은 방해물을 치우고요. 잠자리를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요.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전 잠들기 좋은 온도와 습도로만 맞춰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최저기온이 25도 내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열대야로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5.18을 비방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 특별법 개정을 위해 5월 단체와 야3당의 국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5월 단체와 야3당 대표 등 100여 명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모여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 등을 발표하고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방향을 논의하는 5.18 특별법 개정 국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재창 문제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 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속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순경시보가 파면 조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A 순경시보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17살 정모군이 숨지고 정군의 아버지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불이 나자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가수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추와 풋고추 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깐 마늘 1kg 가격은 1,500원 선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마늘값은 햇마늘 공급 물량이 늘면서 조만간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마철 일조량 감소로 상추와 풋고추 공급량이 줄면서 상추값은 2주 전보다 50%가량 올랐고 풋고추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햇마늘 출하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값이 상승하자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상인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절반 가격인 중국산 마늘 11톤을 포대가리에서 2배의 시세 차익을 챙긴 업자 등 상인 3명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농관원은 이외에도 이번 상반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등 360여 곳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과학관 후원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지역의 과학문화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과학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호남권을 대표하는 거점 과학관으로 올해 1월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광주에서는 작년보다 19일이나 빠르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기온도 25도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지방에서는 비의 영향이 약화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 습도가 80% 이상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한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일사일에서 30도 이상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화순과 신안, 진도 등에서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보성이 28도, 고흥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